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드림의 김종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성이란 무엇인가요? 본성이란 개별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본성에 대한 그림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좀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오늘 또 한 1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새끼 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끼 표범. 아주 귀엽겠죠? 자, 한 마을에 추장님이 있었어요. 추장은 그 마을을 관리하는 이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인물이죠. 한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 추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님이 어느 날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마을에, 한 집 앞에 이제 아이들이 새끼 표범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장님이 저게 뭐지?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야, 얘들아, 그게 뭐냐? 그 같이 있는 그거 뭐야? 아, 추장님, 이거 새끼 표범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정글에 놀러 갔다가 이제 새끼 표범인 걸 보고 저희한테 들고 왔어요. 야, 새끼 표범은 안 돼. 이 새끼 표범이 지금은 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맹수가 될 거야. 아니에요. 이 새끼 표범은 다른 표범들과 달리 죽만 먹고 지금 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만 먹고 우리가 키우면 아주 온순한 표범으로 자라날 거예요. 자, 온순하단 말이에요. 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니야. 지금은 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 표범은 표범이야. 아, 제발요, 추장님. 온순하단 말이에요. 온순한 표범이에요. 새끼 표범이란 말이에요. 추장님은 아이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 새끼 표범을 기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장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어느새 진짜 그 새끼 표범은 죽만 먹고 아이들의 손에 길러져서 어느새 성인 표범이 되었습니다. 자,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말 죽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온순하고 아이들을 잘 따르는, 또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정말 잘 붙어있는, 말도 잘 듣는 그런 온순한 표범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산을 갈 때나 강을 갈 때나 또 정글을 갈 때나 어디든지 이 표범은 함께했고 아이들을 잘 따랐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에이, 봐, 추장님 말이 틀렸어. 야, 이렇게 온순한데 자라나도 우리를 전혀 해치지 않는데, 야, 봐, 우리가 죽만 먹고 기르니까 이렇게 잘 자라잖아. 추장님이 오해한 거야. 얼마나 잘 따라 우리 표범이. 그렇게 정글로 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표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리기가 엄청 빠릅니다. 100m를 3초 만에 질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표범과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글은 길이 험하잖아요. 이제 돌들이 있는 길을 뛰어넘다가 표범은 폴짝폴짝 잘 뛰어넘는데 이제 아이들은 좀 버겁죠. 그렇게 표범과 놀고 있다가 한 아이가 벼랑
벽에서 추락을 합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벼락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굴러 떨어져서 저기 밑에까지 정말 위험하게 굴러 떨어졌는데 옆에 있던 두 명의 친구가 그것을 보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표범은 자신의 친구가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재빠르게 네 발로 뛰어서 벼락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떨어진 친구는 아니나 다를까 무릎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범은 그 상처를 보고 이제 그 상처를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표범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걱정해주고 상처도 핥아주구나. 근데 여러분 맹수의 본능을 아십니까? 맹수는 피맛을 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맹수, 사자나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들은 피맛을 보면 그 피맛을 알고 사냥 본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피를 핥고 있던 표범은 어느샌가 눈빛이 변해서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를 맛본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피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상처났던 친구는 몹시 당황한 눈빛으로 표범아 이제 그만 핥아도 돼. 나 괜찮아. 근데 계속해서 피의 맛을 본 표범은 그 상처 부위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피를 다 빨고 나서 그 친구를 노려보게 됩니다. 노려보면서 이상한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그 친구를 덮치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표범의 발톱에 가슴이 찢기고 잡아먹혀서 죽게 되죠. 뒤따라왔던 두 친구들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뒤따라왔던 그 친구들을 보고 그 뒤따라왔던 두 친구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표범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범의 본성은 야생의 본능입니다. 자, 맹수의 본성입니다. 맹수의 본성. 피의 맛을 보고 고기의 맛을 느낀 그 맹수들은 한번 그 맛을 알고 나면 사냥 본능이 살아나서 그런 자신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을 사냥하는 본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정말 자기를 해치지 않는 귀여운 표범일 수 있어도 정말 본성을 일깨워주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맹수의 본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피를 빤 순간부터 그 피의 맛을 알고 아이들을 해치워 버렸죠. 그것은 추장님이 미리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 본성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추장님은 그것을 알고 경고를 했던 거죠. 정말 안타깝게 이 세 친구는 표범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그 표범은 아이들을 죽인 죄로 추장님과 그 마을 어른들에게 표범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본성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나와 다른 존재로 느끼고 있진 않는가요? 에이, 저 사람들은 죄를 크게 지어가지고 정말 흉악한 범죄를 지어가지고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치만 여러분도 얼마든지 똑같은 마음에 잠재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들은 그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서 그게 드러나서 법에 걸렸기 때문에 수감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마음이 일깨워져서 이제 그 마음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교도소에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진전이 되었을 때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때 훔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까? 아,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도 일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진전이 된다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악한 본성이 타고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정말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